지역의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일환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남 지역 지자체 관용차 10대 가운데 7대가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친환경차를 독려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다소 당황스러운데요. 이에 대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관용차부터 친환경차로 단계적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달 기준 경남의 관용차는 총 3,500여 대로 이 가운데 경유차는 70% 2,400여 대가 경유차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이는 올해 2월 기준 전국 공공기관 부문 관용차 8만 9,500여 대 중에 경유차 비율 62%를 상회하는 기준입니다. 예. 경상남도는 전체 관용차 33대 가운데 18대, 창원시는 900여 대 가운데 600여 대, 진주시는 200여 대 가운데 180여 대가 경유차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요즘 경유차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바꾸면 보조금도 주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자체 관용차 수치가 드러난 만큼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남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공공기관 경유차 교체, 또 경유세 정상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제 그 수명이 다 안 된 차를 폐차시키고 아니면 중고시장에 내놓고 또 새 차로 구입하는 거는 우리 시민의 정서상 예산상 문제가 수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새 차로 구입하는 것 자체가 주민의 혈세로 구입을 하는 거니까 네. 더욱더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차라는 것은 단지 그 이동 수단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차라는 게 업무 공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주요 사안을 다 이야기 못하면 측근들이나 간부들이 또 차 속에서 이동하는 중에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차이고 그다음에 또 못한 식사 자리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차 공간이고 또 다음 일정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차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떤 차를 선호하냐면 경유차 중에 좀 큰 차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업무도 보고 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유차가 환경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환경 악화의 주범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환경단체가 나서가지고 그 지자체 단체장이 수소차나 전기차 놔두고 이렇게 경유차를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도 수소차나 전기차를 전혀 고려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분들이 가까운 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먼 것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차고 전기차는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충전소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이제 불편한 점 때문에 좀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차 수명이 다 되고 내구력이 다 되고 다음 차를 교체할 때는 그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고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소차, 전기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잘 달리고 있는 차를 억지로 폐차시킨다든지 중고시장에 내놓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따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남 권영대에서 잇따른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도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도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으로 합의점을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심리지원센터가 지자체 가운데 서울에만 있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김진기 경남도 의원이 이 심리지원센터를 경남에도 좀 건립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진주 이번 방화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남에도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특히 김진기 경남도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인덕 이번 사건이죠. 사건에 대해서 사법적 처벌에만 기댈 게 아니고 경남도 차원에서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심리지원센터는 서울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남도의회는 지난 10대 도의회 때 서울에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네. 조례안을 올리긴 했지만은 상위법 근거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예. 김 의원은 이번에 그 서울시의 어떤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두루두루 뭐 심리지원 해야 된다. 이웃들의 어떤 아픔을 돌봐야 된다. 뭐 네. 그런 취지로 경남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김 의원은 이런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심리지원센터가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리지원센터는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유일하게 있고요. 서울시에 지난해 4월부터 세 곳, 그러니까 동남, 동북, 서남에서 세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지난 2017년 9월에 처음으로 서울시에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당시 과정을 주도한 김영한 전 서울시 의원은 심리서비스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법률제도 정비를 한 건데요. 네. 현재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심리장애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면은 근데 주로 일반인들의 정서 성격 문제, 예. 대인 이성관계, 직장 스트레스, 가족 관계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급성 정신질환이라든지 알코올, 도박,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은 대상이 아니고요. 예. 즉 그 하드한 심리치료는 하지 않고 소프트한 심리치료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따라서 이번 진주 방화 살인 사건 같은 피해자 아닌 듯 같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심리지원센터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심리지원센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달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이 개소를 한다는 이유로 이 심리지원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일단 이제 트라우마 센터는 중앙 정부가 그 중심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특히 그 트라우마 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 아마 5월 달부터 개소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이 센터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들의 심리 네. 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해 가지고 이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심리지원센터도 그 만드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트라우마 센터랑 목적은 똑같은데 단지 이제 심리지원센터는 일반인들도 이제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폭이 좀 더 넓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 센터가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권역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도립 병원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도 정신질환 관련 그 도립병원,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창녕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특강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도심에서 좀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심지에 좀 중증의 정신외상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그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에 네. 이게 또 좀 중첩되니까 트라우마 센터하고 예산상의 낭비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일단 뭐 두 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니까 뭐 접근성도 트라우마 센터의 경우는 좀 그렇겠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그런 의미로 여러 센터를 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현재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경남도에는 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창원 경상대 병원이 현재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법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환자 동의 없이 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고,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사회보장급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법령 또 인권보호 문제 때문에 그 읍면동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가 정보 공개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현재 고위험 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 방안으로 뭐 여러 가지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의료기관, 읍면동, 경찰, 유관기관들이 합쳐가지고 좀 그 정신질환자들 관리하자, 뭐 그렇게 뭐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긴 한데, 현재 그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제 인력 충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꼭 그 현재 광역별 트라우마 센터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 그동안 그 기관이 있었습니다. 예. 정신건강센터가 있었고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법령상 이유로 이게 협업 체계가 잘 안 됐던 건데 이번에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별도로 광역 트라우마 센터도 이제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현재 기존에 있었던 센터들에 대해서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도 충원을 하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현재 또 이제 심리지원센터는 약간 뭐 좀 다른 부분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한다는 계획만으로 그대로 실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도 좀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심리지원센터 건립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있으면 좋죠. 예.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이게 이제 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어떻게 지어질지는 아직까지 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진짜로 뭐 좀 규모 있는 그런 이제 독립적인 그 센터 병원을 하나 짓는 게 훨씬 좋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는 거는 당장 무리가 따르잖아요.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의료시설도 예. 구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 수반돼야 가능한 문제니까 특히 인력 확보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인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사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의사들이 좋은 대우를 해줘도 이런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잘 안 오려고 하는 게 지금 사회적 그 현상이고. 특히 더군다나 뭐 시골 이런 데서 위치를 한다면 더욱더 안 오려고 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그 문제점으로 그 대두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도에 운영 중인 도립병원의 센터가 그 들어서게 되고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뭐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병원들은 좀 시골에 많이 위치해 있고 예. 그다음에 노인병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사안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센터는 필요한데 네. 조금 더 이제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문 변호사님께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정말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 설립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현재까지 변호사 생활을 약 13년 해오면서 그 참 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해 왔는데요. 예. 2,000건이 넘는 형사건을 해왔지만 그중 상당수가 강력범죄였었거든요. 네. 특히 뭐 중증의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뭐 살인, 강도, 강간, 자살 등 뭐 거기에 많은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또 그런 사건의 목격자, 피해자들 역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호소했던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권역 트라우마 설치, 트라우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권역 트라우마 센터 설치는 대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그 목격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그 심리 지원을 하는 것만큼에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빨리 됐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또 정신보건강 전문 요원 등을 또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현장 지원하고 확실한 또 실효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신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 사고를 관리하고 케어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 뭐 직장 동료 간의 어떤 그 예. 심지어 갈등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서로 관점이 매우 다르다고 보고요. 네. 심리지원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상담 지원은 현재 국가나 뭐 지자체 또는 시민단체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상담 업무랑 사실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소프트한 심리치료는 이미 여러 기관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복되는 면도 좀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관이 필요해서로 나서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도 좀 의문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하드한 심리치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중증이라든지 뭐 대형 재난에 대한 하드한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이 국가 후견적 입장에 나서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소프트 심리치료까지 관이 나서는 것은 민간의 어떤 영역을 너무 좀 과도하게 침범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 20일에 트라우마 센터가 예.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가량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진주 참사를 비롯해서 이전 사건들의 피해자,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관에서 심리치료가 좀 이루어졌던 겁니까? 지금 이제 적십자, 대한적십자에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2013년도에 경상남도하고 그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밀양화재 사건 네. 때도 이 적십자가 나서가지고 오.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도 있고 또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진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사건 때 그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이라든지 유가족들 이런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또 적십자는 경상남도 경찰청과 협업해가지고 교통사고 환자,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뭐 그 후유증도 심하지만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예, 피폐해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리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이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물론 이제 만들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신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네. 그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가 한 5만 9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답니다. 오. 그 중증이. 꽤 많은 예, 수치죠. 엄청나죠. 그 다음에 등록 관리 환자는 13,000명 정도.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지만은 그만큼 우리 주위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신질환까지 온 분들, 특히 중증까지 온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도가 이게 이제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도 읍면동 보건소와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그런 유관기관들과 좀 더 협조해 가지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네. 그런 그 관리 방안을 그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도내 소재 대학에 있는 뭐 심리학과 교수라든지, 네. 예컨대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는 이제 정신 그과 전문의를 다 같이 초빙해 가지고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사회 적응을 하는 데서 좀 도움을 주게끔 그런 이제 운영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중증으로 좀 커지기 전에 빨리 좀 조치를 그렇죠.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심리지원센터 개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트라우마 센터가 이왕 비슷한 역할을 할 거라면 좀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제대로 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데 다닥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도 있는데, 그게 물론 이제 센터가 중심에서 뭐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입원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면 모를까, 이 단기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네. 외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이제 진주 사건을 보면, 진주 같은 경우 진주에서 상녕까지 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네. 또 그곳에 있는 의사나 전문 상담가들이 진주를 왕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 그다음 뭐 상주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 다각적인 그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십자나 유관기관, 그다음에 도내 전문가들이 함께 움직여가지고 더욱더 그 좀 관리를 활성화시킨다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정말 자주 방문해서 문턱을 좀 낮추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말 센터 건립, 개소가 아니라 이런 참사 피해자 관련자들을 돕자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좀 예.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든 문제라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지원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예. 막 상위법도 없이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사실상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소프트한 심리치료입니다. 근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건 하드한 심리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뭐 그 소프트한 거에다 하드한 것까지 같이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드한 심리치료를 하게 되면 그 현재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랑 또 일이 겹치거든요. 예. 그리고 도내 정신과 전문의나 또 정신보건 인력이 사실상 풀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심리치료는 그 치료사도 나중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사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적은 인원으로 막 여기 센터 저기 센터 가서 돌려버리면은 과부하 걸리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지만 텃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은 현재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우선 그 센터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예. 충분히,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곳까지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서울 심리지원센터도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은 네. 관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관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소프트한 심리치료는 뭐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게 아니고 사실 하드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트한 심리치료는 현재 또 민간에서 계속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선 민간에 좀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민간에 인프라에 우선 맡기고 네. 시급한 하드한 심리치료를 위한 권역 트라우마 센터를 증상계도 올리고, 또 유사한 또 필요하다면은 권역 트라우마 센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늘리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잘 좀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 범죄나 또 범죄자 관련 전문가들이 정말 부족하고 경남에선 아직까지 많이 낯설다. 사실 뭐 지상파 방송에서도 보면 전문가들이 늘 같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죠. 얘기를 좀 예. 하시잖아요. 뭐 이런 전문가 양성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좀 신경 쓸 수는 없는 문제입니까? 일단은 뭐 지방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네. 일단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범죄 관련 전문가들이 그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수도권 경기권에 많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범죄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서울에 가고 싶어하고 지방에 있는 것은 꺼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제 지자체의 저는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뭐 한계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가 학교를 대신해 가지고 뭐 월급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뭐 대학에 뭐 범죄 심리 전문가를 좀 양성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도내 소재 대학들 보면 그 경찰학과나 심리학과가 대학원, 대학 학부과정 다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범죄 심리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꾸준히 양성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자체나 경찰, 뭐 소방 보건소 같은 유관기관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과 민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잘 먼저 마련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도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인지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교수님께서 또 말씀 잘 하셨지만 뭐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선은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은 특히 뭐 사실 범죄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범죄 심리학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 서적이라도 많이 보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프로파일러라든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얼마 안 맞습니다.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지방은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력을 양성하려면 결국 교육기관이 뭐 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이라도 지자체가 좀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게 지방에도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에는 대처가 아닌 예방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센터의 설립 역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톡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